새벽 4시 동네에 가로등 불빛만 남아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호 노인은 오늘도 허리를 굽힌 채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78세, 작은 키에 더 작아 보이는 등 언제나 같은 회색 점퍼에 빛바랜 야구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편의점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왔네, 저 영감. 최 노인은 그 말을 들었을 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쌓여있는 박스를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손이 거칠게 부르트고 손톱 사이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지만 그 동작은 어쩐지 정갈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학교 뒤편,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 상가 골목. 해가 뜨기 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리어카는 폐지와 고철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쯤이면 고물상에 들러 돈을 받았습니다. 많아야 10,000원, 적으면 5,000원. 고물상 주인이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나이에. 하지만 최 노인은 그저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아꼈습니다. 오후가 되면 최 노인은 동네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을 정성스럽게 다듬거나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학교를 마치고 오는 아이들에게 슬쩍 과자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달랐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가 과자 줬어.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잖아. 다른 엄마는 아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냄새 나니까 가까이 가지 마. 최 노인은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구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쓰고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최만호는 그저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았을 거라고들 했습니다. 어디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슈퍼주인 박영숙 아주머니만 빼고 박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유통기한 임박한 김밥이나 따뜻한 옥수수차를 건넸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눈빛만큼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자식분들은 안 계세요? 노인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제가 떠났을 뿐이죠. 박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우산도 없이 뛰어가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 노인이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최 노인은 주머니에서 반창고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런데 그때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이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 엄마는 최 노인을 힐끗 보더니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러우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가자. 준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가 재촉했습니다. 가자니까. 최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비가 모자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슈퍼 앞에 젊은 남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눈가가 퀭했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의 옆에 놓았습니다.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뭐예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거라도 드시게. 청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왜? 노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자네가 더 필요해 보이니까. 최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청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자신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랐지만 최만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흔적 없이. 그날도 최 노인은 새벽 4시에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걸음이 느렸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리어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오늘도 채워야 할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매달 초 통장에 넣어야 할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최 노인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쿵! 리어카가 넘어지고 노인이 그 옆에 쓰러졌습니다. 이른 아침 조깅을 하던 사람이 발견했고 곧 119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만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아껴야 했으니까.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빈소에 놓인 영정사진 속 최만호는 낯설게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근엄한 표정. 폐지를 줍던 그 노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조문객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슈퍼 주인 박영숙, 고물상 주인, 그리고 몇몇 동네 주민들.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나? 다른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없대요. 또 다른 주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쓸쓸하게 가시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영숙만이 홀로 남아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의 유품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족이 없어서.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최 노인이 살던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 하지만 방 안은 의외로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정갈하게 개져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엔 수첩 한 권과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그 아래 낡은 가방 하나. 박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가방을 열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5, 6,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빼곡히 끼워진 종이들,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박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소년소녀가장 후원금, 결식아동 급식비, 장학금 지원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15년치였습니다. 박영숙이 울먹였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그녀는 통장을 하나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 그런데 출금 내역은 빼곡했습니다.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쓰기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폐지를 주워 번 돈, 그 돈이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의 책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된 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매일 주운 폐지 무게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노인이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5천 원. 이번 달 목표까지 4만 5천 원 남음.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박영숙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네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슈퍼 앞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최 노인의 리어카 옆에 꽃과 편지를 놓을 수 있도록. 박영숙이 팻말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최만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팻말 아래 진실을 적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15년간 3억 원을 기부한 노인. 그 노인이 우리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처음엔 몇 사람이 지나가며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은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주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최 노인? 다른 주민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폐지 줍던 분이? 또 다른 주민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진짜야?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편지가 놓였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편히 쉬세요. 리어카 앞은 금색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르신을 귀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 아이를 도왔던 그 엄마도 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와서 최 노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저 할아버지 기억나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반창고 주신 할아버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잘 봐. 저분이야말로 진짜 어른이셨단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슈퍼 앞은 사흘 내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갔고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네 폐지 줍던 노인 알고 보니 15년간 3억 기부자. 또 다른 기사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만호 씨, 과거 행정고시 수석 출신 고위 공직자. 세 번째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청렴의 상징, 세상과 등지고 살았던 마지막 기부. 기사가 나가자 과거 최 노인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도 점심을 굶으면서 후배들 밥을 사주시던 분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정을 보면 못 참으셨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증언자가 덧붙였습니다. 한 번도 본인을 위해 돈을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뒤 슈퍼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최만호 어르신? 박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아시나요? 청년은 손에 쥔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이 동네 살았어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을 때 매달 익명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힘내라는 쪽지 한 장이랑 같이. 박영숙이 놀라 말했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요.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였는지.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박영숙은 청년을 안아줬습니다. 박영숙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제일 듣고 싶어 하셨을 말일 거예요. 자네가 잘 살고 있다는 것. 청년은 슈퍼 앞 리어카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년이 울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몇 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기부를 받았던 사람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아이들, 그들은 모두 최만호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슈퍼 앞 추모 공간은 여전히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누군가 새 꽃을 가져왔습니다. 편지도 계속 쌓였습니다. 박영숙은 오늘도 리어카를 닦았습니다. 녹슨 바퀴도 찢어진 손잡이도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야구 모자를 손에 들었습니다. 박영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모자는 낡았지만 안쪽은 깨끗했습니다. 최 노인이 늘 손수 닦았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박영숙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푹 쉬세요. 우리 최 어르신. 박영숙은 모자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리어카 옆 편지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그 익숙한 소리. 최만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여전히 이 동네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